자, 그럼 1번부터 저 판세를 쭉 듣고 나서 상대 후보 중 한 군만 지역에서 그 판세는 틀렸고 실제로 맞는 건 이거다 이렇게 공방이 몇 번에 걸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이어지면 저희가 끊고 다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제인입니다. 판세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보다는 우리 스트롱맨께서 꼭 판세가 아니어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가다 넘어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어젠가요? 문재인이 되면 우리나라를 북에 바친다.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북에 갔다가 바치면. 이거 선거하지 말고 형사 고발을 하셔야지 왜 이걸 선거를 하고 계신지 제가 의문스럽고 친북 좌파를 심판하자 그랬는데 나라 말아먹은 게 친북 좌파입니까? 아니면 친박 골수 우파입니까? 지금 대선이 뭐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당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나갔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전 선이 있다고 보는데 이 선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잘 씁니다. 근데 지금 나오시면 안 되고 여기 1번과 2번의 공방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조금 더 붙여가지고 붙여서 저도 신불리. 우리 스트롱맨이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게 맞아요. 맞고 맞았는데 다시 또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막말로 여성 관련한 사회 시대착오적인 그런 몇 번의 말. 최근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빨갱이란 말, 좌파 척결이란 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앞으로 5년이 또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트롱만 하지 말고 국민의 좀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불어 막말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저는 북한에다 나라를 잠깐만요. 그러면 룰을 이렇게 바꾸죠. 1번이 누군가 지목을 하면 그분에게 던질 공격을 한 번에 다 던지면서 말아서. 아니,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돌돌마리로. 홍준표 후보가 아닌 그러니까 나라를 북한에다가 팔아넘길 친북 좌파 세력이 누굽니까?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질문이 많아요. 잠깐만. 아니 근데 꼭 지금 제인이 제기한 그 문제하고 엮은 거죠, 같이. 네, 지금은 예를 들어 2번이 공격받을 때 다른 분도 한꺼번에 할 거 있으면 그럼 저는 다른 사안으로 알겠습니다.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친북 좌파. 일단 누군지. 스트롱맨입니다, 2번. 자, 우리 진수희 선배님도 하기는 스트롱맨한테 하는데 다른 주제로 하신다고요? 다른 주제로. 야, 역시 골든 크로스 일어났습니다. 뻥크로스라니까 자꾸 골든 크로스. 그 전에는 우리 문재인 제인한테 집중적인 적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네 분이 전부 다 스트롱맨한테 이렇게 공격을 가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정치인은 유권자 내지 국민들의 우려 내지는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좌파 또 친북 좌파 또 더 나가서 전에 통진당의 경우에는 종북 좌파 이런 얘기가 있다고 보고 그걸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스트롱맨이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 저기보다 진짜 빙의가 됐다고 해서 스트롱맨이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한번 제가 여기서 옮겨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지 못한다면 김정은 되살리기, 북핵 볼모화, 한미동맹 약화, 미군 철수 쟁점화, 전쟁 위험 고조, 외국 자본 철수 등 경제 파탄 우려, 강성노조 전횡, 전교조 합법화, 반체제 인사 석방 등 소리 없는 북한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아이고야. 정말.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한테 먼저 가겠다는 문재인 후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문재인 후보, 북한을 추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문재인 후보,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시.
자, 지금 자유민주주의 요 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읽어보신 것 중에 제가 읽은 것 체제라고 중에 마무리 그럼 하시고. 요거 마무리 질문 답을 안 마무리하고요. 하시니까. 마무리. 네. 제가 읽은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국민들께 발표한 내용인데 이 내용 들으시면서 국민들 중에는 맞아. 진짜 잘못하면 저런 급속한 북한화가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제인입니다. 많은데 지지율이 그겁니까? 지지율 골든 코스가 일어났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를 우리가 문서화시키는 게 헌법이죠. 그죠? 그럼. 헌법을 누가 유린했습니까? 어느 당이 부분은- 유린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헌법을 잠깐만요. 헌법을 들어보세요. 실현은 3부에 가서 등장하는 사태질이 벌써 등장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네. 국회에서 234명이 표결했고 아마 우리 조영기 의원님도 탄핵에 찬성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헌재에서 얘기 헌법상 들어보세요. 비밀을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비밀을 제 지키게 얘기예요. 했습니다. 그다음에 헌재에서도 판결했어요. 헌법 위반했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문서화시킨 게 우리 헌법인데 그 헌법을 위반했다고 탄핵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런데 그 당에 있으신 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최소한 충분한 반성을 하든지 최소한 친박에 대해서는 뭔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잖아요. 다 사면해 줬잖아요. 다 복권시켜 줬잖아요. 그래 놓고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질문이 이제 스트롱맨입니다.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헌법 가치 중에 일부를 훼손했다고 보는 부분이 헌재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승복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승복 안 하는데요. 이래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건 잘못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잘못으로 이렇게 해서 적폐로 보고 그 모든 게 청산 대상으로 보는 이거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한 일이라는 게 최순실 국정농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뭘 한 게 있어야죠. 결코 그렇지 않죠. 뭘 한 게 있어요. 저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도 있었는데 야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창조 경제를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뭘 하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그 부분 얘기하자면 지금 청년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그 얘기 들으면 정말 먼저 웃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릴게요. 친박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이신데 친박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를 했고 저희가 나름 반성도 저희 현실적으로 그것도 법치주의 내에서의 반성과 징계 아니겠어요? 당원 당규라는 그 절차를 존중하면서 해야지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민중혁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승민입니다. 반성을 언제 했는지. 잠깐만 했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다시 복권시키는 문제는 홍준표 후보의 뜻도 있지만 저희 당을 지지하는 우파들이 힘을 합쳐라. 그리고 전부 다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갈라진 상태로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유권자 내지는 지지자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100% 생각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지지자들의 뜻을 드릴게요. 두 분의 후보는 요까지 하고 나머지 후보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 마지막 해야 되는데. 그거 기억했다가 3부에서 이어주시고 자 2번 후보 공격 들어가 주십시오. 자, 저희 이제 그 제인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민 통합이 가장 큰 과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쪽 그 제인 쪽에 계신 분들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보면 이 네이밍 하는데 아주 이름 붙이는 데는 정말로 훌륭한 재주가 있고 부럽습니다. 그래서 통합 정부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근데 실제 그 의도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그냥 괜히 제가 짐작하는 게 아니라 이해찬 의원이 얘기하기를 극우 보수를 괴멸시키고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 문재인 후보는 가짜 보수를 횃불로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정치학에서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극우 보수라고 하면 나치즘이나 파시즘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나치즘, 파시즘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를 괴멸시키고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적인데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그게 참여정부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겠다. 질문하세요. 공격이 너무 짧아. 너무 깁니다. 아니 왜 광화문에 뭘 만들겠다 이게 이게 민주주의 광장의 힘으로 저희 문재인 재인이 그랬어요. 촛불의 힘으로 청산하겠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법치주의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요. 혁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번에 대한 공격은 지금 몰아서 해주십시오. 예, 방금 잘습니다. 방금 우리 정영규 의원님이 하신 말씀 주제에 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 통합정보론이라는 게 애초에는 한 달 보름 전만 해도 없던 말이었어요. 그 말 안 했었어요. 안 했었고 대탕평, 대통합 나오면서 급조된 말이죠. 진위가 의문스럽다. 또 그 전에 나왔단 말은 이거였어요. 정확히 따지면 연정론을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연정론을 한단 말은 각 정당 간에 뭐 어떻게 뭐 국회라든지 행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뜻을 모으겠다. 그 정도로 러프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걸 폐기한 거예요. 연정론을 폐기하고 통합정보로 나오면서 국무총리 책임제, 장관 책임제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으로서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뇌에 비춘 건 아닌지 그게 이제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위가 뭔지 정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1번 후보에 대한 공격을 예. 한꺼번에. 예. 우선 1번 후보에 대한 겁니까? 2번 예. 후보는 나중에 하고. 예, 1번 후보 없으면 건너뛰시고.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보수 괴멸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괴멸되어야 할 보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그 보수 중에 자유한국당식 이 보수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한국당이 문을 닫는 게 보수의 혁신이고 그 보수의 혁신을 바탕으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이게 우리 정치가 바로 서는 거지. 지금 대선 앞두고 무슨 민주당이 정권 넘겨주면 안 되니까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부패한 보수를 바탕으로 한 보수 결집을 하게 되면 저는 제2의 또 다른 탄핵 사태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보수 개멸을 얘기하려면 오해를 유발하지 마시고 특정 보수 세력을 찝어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 그 특혜 채용 사건에 관해서 너무 명쾌한 해명을 안 하고 본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다른 후보들 다 아들, 딸, 친인척 나와서 다 돕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심지어는 안희정 후보 아들까지 와서 돕는데 문재인 후보 아들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명쾌하게 해명 안 하고 안 나타나고 선거 지원 안 하고 하니까 이게 정말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데 문재인 후보의 대응이 뭐냐면 고마해라. 이미 다 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렇게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뭔가 좀 불안한 조짐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질문하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질문만 하고 답변은 3부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30초 내에 질문하셔야 돼요. 예, 제인에게는 이 사표론 어저께까지도 계속 지금 우상호 선대위원장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주권자의 자기 선택에 대해서 이런 식의 죽음표다, 불필요한 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공당의 대표로서 너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부에 또 할게요.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자, 오자빙의 토론. 안 일어났네. 오자빙의 토론. 3부에서도 이어집니다. 네, 잠시 후에 자, 그럼 1번부터 판세를 쭉 듣고 나서 상대 후보 지금 한 군반 지역에서 판세는 틀렸고 실제로 맞는 건 이거다 이렇게 공방이
몇 번에 걸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이어지면 저희가 끊고 다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제인입니다. 판세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보다는 우리 스트롱맨께서 꼭 판세가 아니어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가다 넘어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어젠가요? 문재인이 되면 우리나라를 북에 바친다.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북에 갔다가 바치면. 이거 선거하지 말고 형사 고발을 하셔야지 왜 이걸 선거를 하고 계신지 제가 의문스럽고 친북 좌파를 심판하자 그랬는데 나라 말아먹은 게 친북 좌파입니까? 아니면 친박 골수 우파입니까? 지금 대선이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당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나갔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전 선이 있다고 보는데 이 선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잘 씁니다. 근데 지금 나오시면 안 되고 여기 1번과 2번에 공방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조금 더 붙여가지고 붙여서. 저도 신불리. 우리 스트롱맨이 못 기다리시네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게 맞아요. 맞았는데 다시 또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막말로 여성 관련한 사회 시대착오적인 그런 몇 번의 말. 최근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빨갱이란 말, 좌파 척결이란 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앞으로 5년이 또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트롱만 하지 말고 국민의 좀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불어 막말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저는 북한에다 나라를 잠깐만요. 그러면 룰을 이렇게 바꾸죠. 1번이 누군가 지목을 하면 그분에게 던질 공격을 한 번에 다 던지면서 말아서. 아니,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돌돌마리로. 홍준표 후보가 아닌 그러니까 나라를 북한에다가 팔아넘길 친북 좌파 세력이 누굽니까?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질문이 많아요. 잠깐만. 아니 근데 꼭 지금 제인이 제기한 그 문제하고 공북 좌파 이런 얘기가 있다고 보고 그걸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스트롱맨이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 저기보다 진짜 빙의가 됐다고 해서 스트롱맨이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한번 제가 여기서 옮겨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지 못한다면 김정은 되살리기, 북핵 볼모화, 한미동맹 약화, 미군 철수 쟁점화, 전쟁 위험 고조, 외국 자본 철수 등 경제 파탄 우려, 강성노조 전횡, 전교조 합법화, 반체제 인사 석방 등 소리 없는 북한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아이고야. 정말.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한테 먼저 가겠다는 문재인 후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문재인 후보, 북한은 그 엮은 거죠, 같이. 네, 지금은 예를 들어 2번이 공격받을 때 다른 분도 한꺼번에 할 거 있으면 그럼 저는 다른 모습. 사안으로 알겠습니다.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친북 좌파. 일단 누군지. 스트롱맨입니다. 2번. 자, 우리 진수희 선배님도 하기는 스트롱맨한테 하는데 다른 주제로 하신다고요? 다른 주제로. 야, 역시 골든 크로스 일어났습니다. 뻥크로스라니까 자꾸 골든 크로스. 그 전에는 우리 문재인 제인한테 집중적인 적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네 분이 전부 다 스트롱맨한테 이렇게 공격을 가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정치인은 유권자 내지 국민들의 우려 내지는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좌파 또 친북 좌파 또 더 나아가서 전에 통진당의 경우에는